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성해방 산책에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나는 딸처럼 생각했는데 왜 저럴까? 내가 챙겨준 반찬도 그냥 당연한 걸로 아나 봐요. 며느리가 참 좋은 아이인데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이런 말 혹시 당신 마음속에도 있나요? 우리는 며느리에게 딸처럼 대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잘해줬다고 믿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멀어지고 서운해지고 오해가 쌓이기 시작하죠. 오늘 감성해방 산책에서는 이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며느리는 딸이 아닙니다. 는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이 말이 차가운 선언이 아니라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요. 나는 딸이 없어서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했어요. 이 말은 정말 많은 시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표현이고 진심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생각이 아니라 관계의 구조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가족 역할 기대롤, expectation는 각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지 시어머니와 새로운 엄마와 딸 관계를 맺기 위해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70세의 순자 여사님은 며느리에게 반찬을 매주 챙겨줍니다. 김치, 나물, 된장국 자식들 먹는 게 걱정돼서요. 처음에는 며느리도 감사합니다, 어머니.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인사는 점점 짧아졌고 어느 날은 어머니 이제 저희가 직접 해 먹을게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순자 여사님은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나는 딸같이 생각해서 해준 건데. 하지만 며느리의 입장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엔 정말 감사했죠. 그런데 매주 오는 그 반찬이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뭔가 기대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처럼 진심은 있지만 그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바로 그 간극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딸은 엄마에게 자유롭게 말합니다. 엄마, 그건 좀 부담스러워요.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이 말이 그렇게 서운하지 않은 건 그 말 뒤에 쌓여온 시간과 이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며느리는 다릅니다. 며느리는 말을 고릅니다. 조심합니다. 마음속에는 시댁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 벽처럼 있습니다. 이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당연한 심리 구조입니다. 며느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 관계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가족 관계이고 그만큼 서로를 알아가고 다듬어가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후천적 가족 관계라고 부릅니다. 이런 관계는 생물학적 유대보다 유연하지만 때로는 더 약할 수 있어요. 정의나 기억보다는 경험과 상호 존중으로 관계가 쌓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심리적 거리입니다. 이 거리감을 인정하면 우리는 억지로 가깝게 하려는 행동을 줄이게 되고 그게 오히려 신뢰의 시작이 됩니다. 정희 여사님은 60대 중반의 어머님입니다. 며느리가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생일에 백화점 고급 화장품을 사서 건넸죠. 이 정도는 해줘야지. 딸 같으니까. 하지만 며느리는 고맙다면서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민감성 피부에 화학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쓰지 않는 스타일이었어요.
정희 여사님은 섭섭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줬는데 왜 안 쓰지? 고맙단 말도 없네. 하지만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자기 기준의 사랑이 상대에겐 부담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그 후 여사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아, 나는 딸이라면 좋아하겠지라는 마음으로 했구나. 그런데 며느리는 내 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른이었는데 며느리는 나와 다르다는 인정이 관계의 시작입니다. 며느리는 딸이 아니라는 말은 덜 챙기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 사람만의 방식, 삶, 감정을 존중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관계를 더 오래가게 합니다. 딸처럼 대하려는 순간 서로의 기대와 실망이 엇갈리게 되고 그 틈에서 관계는 쉽게 틀어집니다. 실제로 있었던 또 다른 사례 들어볼게요. 한 어머님은 김장을 한 통에 며느리 집 앞에 두고 왔습니다.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죠. 엄마가 반찬 해놨어. 현관 앞에 있어. 며느리는 감사해요. 하고는 그날 저녁 바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어머님은 주변 지인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문자 한 통 없더라. 그냥 받아가기만 해. 며느리는 분명히 감사하다고 했지만 어머님은 문자나 전화로 다시 표현되길 기대했던 거죠. 이건 며느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기대치의 차이, 표현 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며느리는 딸처럼 편하게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일까요?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란 억지로 딸처럼 만들지 않고 서로를 한 사람의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며 기대보다 이해가 우선인 관계입니다. 가깝다고 느껴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편안하다고 느낄 때 자연스레 가까워집니다. 내 딸 같아서 해주는 말이야. 내 딸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 이런 말들을 줄이고 혹시 불편하진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이건 제 방식인데 부담되면 말해주세요. 고맙고 늘 존중하고 있어요. 해야 할 말들도 줄이면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서 며느리도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딸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순서는 반대입니다. 딸처럼 대해달라가 아니라 서로 다름을 존중하다 보니 가족이 된 관계가 진짜죠.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관계는 늘 이 질문과 함께 합니다. 얼마나 가까워야 진짜 가족일까? 그런데 관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더 그렇죠. 우리는 종종 이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얼마나 편안할 수 있느냐예요. 진짜 좋은 관계는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 불편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역할 기대가 겹쳐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이 되었으니 함께 하자고 생각하고 며느리는 적당한 선에서 예의를 지키자고 생각하죠. 이 차이는 기대와 현실 간의 간극에서 갈등을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역할 갈등놀 컴플릭트이라고 합니다. 관계를 망치는 건 감정의 충돌이 아니라 기대의 불일치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0세 김 여사님은 늘 며느리 생일마다 딸처럼 챙겨줘야지 하고 옷을 준비해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늘 고맙습니다. 한마디 후 별다른 반응이 없었죠. 어느 해 며느리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옷은 제가 직접 고르고 입는 걸 더 좋아해요. 그 말을 듣고 김 여사님은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정성을 모르는 사람 같고 내 마음을 무시하는 것 같고. 하지만 상담사의 조언으로 이런 문장을 접하게 되었죠. 선물은 주는 사람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받는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는 마음이어야 한다. 그날 이후 김 여사님은 며느리에게 선물 대신 혹시 필요한 게 있니? 라고 묻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처음으로 같이 식사하고 싶다고 답했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1시간 이상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관계가 바뀐 건 아니지만 온도는 달라졌습니다. 관계는 마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조절하는 과정입니다. 너무 뜨거워도 데이고 너무 차가우면 얼어요. 중요한 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연습입니다. 이를 위해 심리학자들은 관계의 명료화를 레이션십 클래러퍼케이션을 제안합니다. 즉, 내 감정의 경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이 감정은 상대에게 기대한 반응을 내가 미리 정한 것이죠. 그 사람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할까? 이건 관계의 대칭을 기대하는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가족 관계는 늘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는 애초에 다른 출발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덜 아픕니다. 그게 바로 해방입니다. 진짜 좋은 관계를 위한 3가지 습관 실천 팁입니다. 첫 번째, 해줘야 한다는 말 대신 해주고 싶을 때만 하세요. 며느리니까 이건 해야지라는 생각 대신 이건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면 덜 서운해요. 두 번째, 말을 아끼는 용기를 갖기. 가끔은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번만 더 이 말을 내가 듣는다면 어떨까? 자문해 보세요. 세 번째, 딸처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른으로 대하기. 조언보다 경청, 지적보다 지지, 비교보다 존중. 이 3가지가 반복될 때 며느리는 점점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위로받게 됩니다. 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감정이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딸처럼 여기려는 마음은 따뜻하지만 그 따뜻함이 상대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좋은 관계는 억지로 끌어안는 관계가 아니라 편안하게 곁에 머물 수 있는 관계입니다. 며느리는 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성인이고 그 자체로 소중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은 기대지 마음은 아닙니다. 기대 없는 관계는 삐걱거리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가 바로 오래가는 관계입니다. 오늘도 마음의 거리를 살펴보는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관계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서로를 더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다음 산책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